다음 내용은 염색약과 탈색약은 얼마나 밝게 톤업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염색약과 톤업약, 탈색약을 사용을 했을 때 얼마나 밝게 표현되느냐를 이제 이 염색 이미지로 표현을 한 건데, 요거는 이제 헤어 컬러 스킬업에 제가 올려놓은 건데요. 사실은 이게 좀 모순이 좀 있어요. 이거 보시게 되면 자연모에다가 LTH라는, 그러니까 00번이라고 하죠. 뭐 CL 뭐 이런 약들 있죠. 색깔이 없는 밝게만 되는 거. 이런 약들을 레시피에 따라서 산화제 6%와 2대1, 산화제가 2겠죠. 2대1로 염색을 했을 때는 5에서 7레벨 정도, 즉 4번의 염색을 이 연모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10.5레벨까지 뭐 밝아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긴 머리를 통해서 건강한 모발에 염색을 했을 때 이런 느낌, 이 정도 올라간다는 거지. 모발이 좀 손상이 됐거나 모발이 원래 밝거나 또 남자분들처럼 모발이 짧거나 하면은 훨씬 더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론이에요. 이론. 기준을 정한 거예요. 산화제가 6%를 꼭 사용을 한다라는 기준으로 해놓은 거고요. 또 LTH 그 영양번과 탈색약을 5대5로 섞어서 산화제를 6% 2대1로 섞어서 했을 때는 12.5레벨까지, 즉 유멜란이 남지만 많이 밝아진다라고 그러니까 밝아지는 상태인데, 사실 이 부분도 건강모고 아주 건강한 신생모가 아니라 이제 버진모, 염색이 안 된 모발에 염색을 했을 때 이 정도 밝아지지만, 모발이 손상이 돼 있거나 매직 스트레이트랑 펌을 자주 한 사람이 염색만 처음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이미지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밝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탈색약의 비율을 좀 높여서 했더니 뭐 14레벨까지 톤업이 되더라. 또는 뭐 탈색약만 여기 보시면은 여기 14레벨, 여긴 또 14레벨 모발의 탈색약과 산화제 6%를 2대1로 우리 보통 레시피로 해서 탈색을 했더니 2, 3레벨 정도 올라가더라. 10레벨까지. 즉 탈색을 하지만은 페어멜라닌은 탈색이 잘 안 된다고 했죠. 자, 뭐 그런 것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레시피도 올려놨는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4년에 만든 거기 때문에 기술이 지금보다 조금 떨어질 시기였어요. 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탈색하면 손상이 심할 텐데 클리닉이 효과가 있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멋을 내기 위해서는 화학약품을 사용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약품이라 손상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술을 포기하기에는 고객들의 수준, 그러니까 기대 심리가 너무 크다는 거죠. 손상 안 되게끔 잘 좀 해주세요. 비싼 클리닉을 추가해서 하는 거죠. 이럴 경우 또 미용사들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부담감도 있죠. 자,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제 여기다 써놨고요. 물론 최선을 다한 만큼 또 그만큼 뭐 탈색을 했더라도 염색을 했더라도 뻣뻣해지거나 손상이 좀 많이 온 것 같은 느낌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객님을 좀 안심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이런 클리닉이 모발을 감싸주면서 엉킴도 좀 덜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는 그 사용하는 염색에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이런 제품들을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여기 1번 PPP라고 되어 있는데 PPT입니다. 폴리펩타이드. 강한 화학작용으로 인해 끊어진 펩타이드 결합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약과의 혼합 및 전, 중, 후 처리 모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펩타이드 결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스틴 결합, 또 뭐 황화 결합, 이런 여러 가지 결합이 있지만은 어쨌든 모발이 흐물흐물해진다는 거죠. 화학약품을 썼기 때문에 뭐 탈색약의 펩타이드 결합을 끊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약이기 때문에 모발이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흐느적거리는 것을 어느 정도 결합을 연결시켜주는,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무조건 최고의 클리닉이다, 뭐 그런 무조건이라는 정답은 없지만은 어쨌든 탈색을 하고 어떤 염색을 하고 조금 모발에 시간이 지나서 손상이 될 것 같으면 좀 뿌려준다든가, 또 샴푸를 하기 전에 PPT를 좀 뿌려주고 한다던가 하면은 흐물흐물해지는 걸 좀 막아준다는 얘기고요. 케라틴, 모발의 80% 이상의 케라틴
이상이 케라틴이고 화학작용으로 인해 가장 많이 유실되는 것이 확실하므로 인위적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채워주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이 클리닉을 우리가 뭐 100g을 썼다 그러면 이 100g이 다 모발 속으로 들어가진 않죠. 입자가 작은 그 성질들만 좀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거의 뭐 표피를 감싸주는 역할이죠. 엉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들 보면 케라틴 뭐 수분 타입으로 나온 것도 있겠지만 크림 타입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탈색을 하고 나서 염색을 하기 전에 한번 해준다던가 또는 염색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또 케라틴 제품 후처리 제품 있으면 좀 사용을 해주게 되면 입자가 작은 제품들은 모발로 좀 채워지겠고요. 입자가 크면은 이제 모발을 감싸주겠죠. 약품 혼합 및 전중 후 처리 모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뭐 3단계 라인 뭐 클리닉 제품도 있고 2단계도 있고 또 각자 나눠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 만들어진 레시피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을 하면은 어떤 제품이든 나쁜 제품 없습니다. 다 효과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 꼭 사용을 해주시면 좋다는 거죠. 버퍼 완충제 버퍼는 아시죠? 뭐 pH 밸런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완충제 약품의 그 화학 작용을 좀 떨어뜨려 주는 거죠. 약품으로 인해 급격히 알카리화된 모발의 pH를 안정화시켜 주는데 효과적이다. 단백질이 첨가된 제품일수록 클리닉 효과와 pH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말 그대로 탈색약이나 염색약을 바르면 pH가 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샴푸를 하기 전에 조금 뿌려주고 샴푸를 하면 pH가 좀 떨어지면서 수돗물에 pH와 어느 정도 또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발이 갑자기 수돗물이 닿거나 이래서 놀라는 경우 우리가 뭐 모발이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샴푸를 하고 염색을 하고 나서 바로 물을 대면 모발은 놀란다고 하잖아요. 수분이 중성이지만 모발의 pH는 알카리화되어 있기 때문에 알카리화된 입장에서는 물은 또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상처가 손가락에 조금 상처가 났는데 레몬이나 그런 시큼한 귤 이런 이런 과일의 성분이 우리 상처에 닿으면 어때요? 따갑죠. 모발도 그렇다는 거죠. 예, 약품과의 혼합은 소량 사용 가능하며 탈색 및 염색 시술이 끝날 때쯤에 도포해주면 효과적입니다. 사실 뭐 굳이 버퍼를 혼합할 필요는 없고요. 혼합한다고 해서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또한 약산성 샴푸 세정 후 사용하여 알카리를 떨어뜨려 주는 시술에 효과적입니다. 예, 뭐 말 그대로 약산성 샴푸를 사용을 하더라도 모발에 화학 성분이 남아 있으면은 이 버퍼를 좀 뿌려주고 방치를 하면은 그 화학 성분, 황화 물질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제거를 해준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버퍼가 냄새가 굉장히 좋으면은 또 그 마스킹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화학 성분이 좀 제거된다는 그런 느낌도 있겠죠. 자, 4번 pH 밸런스 모표피의 수축 화학약품의 알카리를 떨어뜨리는 시술에 적합합니다. 뭐 버퍼와 거의 비슷한데요. 모표피의 수축 이 작업이 좀 이게 주 목적인 것 같아요. 펌을 할 때는 이제 중화제가 닿기 전에 이제 모발에 일제 알카리를 좀 떨어뜨려 주는 이제 그 역할을 하지만은 이 탈색을 하고 나서 샴푸를 하게 되면요. 탈색으로 인해서 벌어진 이 표피 사이로 벌어진 상태에서 이 간축 물질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간축 물질이 우리 탈색머리 샴푸하고 나면 머리가 좀 부들부들하죠. 부들부들하고 뭔가 좀 뭐가 막이 씌워진 느낌이죠. 이게 바로 간축 물질이 빠져나와서 모발에 붙어 있는 상태래요. 그래서 pH 밸런스를 샴푸하기 전에 좀 뿌려주면은 표피가 조금 닫혀서 샴푸를 하더라도 간축 물질 빠지는 것을 좀 막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pH 밸런스는 그럴 때 탈색하고 나서 샴푸하기 전에 좀 뿌려주면 좋습니다. 설페이드 프리. 요즘에는 이제 제품이 어떤 제품이 나오지 모르지만 예전에 시세이도에서 퓨리파이어라는 이제 뭐 이제 그런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 제품이 이제 화학 성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황화물을 제거해 주는 건데 모발에 샴푸를 하고 모발에 바르서 좀 도포를 하고 한 10분 정도 방치를 하면은 그 약 성분이 좀 빠져요. 그래서 뭐 버퍼랑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 설페이드 프리가 이제 또 어떤 제품이 있는지는 향후에 또 이제 제가 설명을 좀 추가 자료를 올려버릴게요. 자, 버퍼와 설페이드 프리, 뭐 pH 밸런스는 이제 후처리에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내용 그대로 말 그대로 약품에 화학 제품을 좀 빼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회차 이제 설명이 다 끝났고요. 예, 다음 2회차 강의도 한번 올려볼 거고요. 그리고 교육 때 했던 실기 수업을 했던 그 내용을 또 영상으로 또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이제 영상으로 만든 것 중에서 괜찮은 것들